사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은요, 월리엄 헨리 폭스 탈보트라고 영국 사진 발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니엡스, 그 다음에 다게레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진 발명 단계 초창기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사진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그랬죠. 이 헨리 폭스 탈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스 탈보트는 굉장히 어느 책에 보니까 르네상스 형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다재다능했던 사람입니다. 과학, 수학, 고전, 언어학, 식물학, 아주 두루두루 능통했고요. 또 부유한 집안의 지주고, 또 왕립협회 회원이고, 이런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 사람은 카메라 루시나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고 그래도 기본적인 재능이 없으면 이걸 소화를 못 시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옵스큐라하고 카메라 루시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카메라 루시다는 프리즘을 통해서 목축으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밑에 판넬을 보면서 이렇게 목축으로 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런 소묘, 그러니까 데생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장비라고 그래도 이게 좀 힘들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렇게 번거롭게 그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상을 영원히 고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가 워낙 지금 조금 전에도 이력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바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쁘고 또 자기가 원했던 결과도 자꾸 안 나오고 하니까 사진에 대한 연구를 이제 뒷전으로 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 다게레오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게레오라는 사람이 프랑스 학사원에서 인정을 받기 6일 전에, 공표되기 6일 전에 영국에 특허를 또 출원을 했대요. 특허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이 탈보트는 1839년 1월달, 그러니까 8월달에 공식적으로 공표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달 전에 다게레오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월달에 프랑스에 그런 특허를 신청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접하고 이제 낙담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도 있고, 살짝 들어보니까 다게레오보다 자기가 월등히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해왔던 게 숲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선권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신청을 집어넣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게레오 때 말씀드렸지만 다게레오 타입이 인정을 받는 거고, 탈보 타입은 다게레오 타입한테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계 최초의 공식 사진 발명가로 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헬리오그라피에서 다게레오 타입으로 발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탈보트라는 사람이, 또 영국 사람이 스스로 혼자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이걸 칼로 타입이라고 했었습니다. 칼로 타입, 아름다운 그림이다 라는 뜻의 칼로 타입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주변의 친구들이 야, 다게레오도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너도 네 이름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탈보트 타입으로 바꾸죠, 이름을.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사진술이 있었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이 탈보트가 이 사진술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런 과정을 탈보트는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라저르 모르낙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레이라는 이런 화가 겸 라조르 모르나기는 디자이너 겸 사진가였고요. 만레이라는 사람은 초현실주의 화가 겸 사진가였는데 이 사람들이 포토그램 그 다음에 만레이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레이오그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나지 그러니까 감광재료 위에다가 여기처럼 뭐 이렇게 식물의 잎사귀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물체를 올려놓고 빛을 주면 가려진 부분은 빛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고 빛받은 부분은 검게 변해서 이렇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만들어지는 이런 걸 갖다가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걸 현대에 와서 레이오그램 만레이가 레이오그램이라고 했고 라조르 모르나기가 포토그램이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탈보트는 이런 형태로 일단 작업을 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긴 지금 자료사진에서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 포토제닉 드로잉을 1834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1835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연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했다라는 거고, 요거를 따로 포토제닉 드로잉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또 자기가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한 적합한 카메라 옵스큐라가 없어갖고 주문 제작을 해서 조그마한 카메라를 아주 작은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탈보트 와이프가 지덧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형태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폭스 탈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탈보트가 그 사진수를 테스트하는 이게 지금 카메라 다 옵스큐라죠.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사진수를 테스트하는 장면을 이렇게 합성한 사진입니다. 이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고요. 합성을 해서 붙여놓은 사진들인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탈보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칼로 타입이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칼로 타입.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칼로 타입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게로 타입보다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니엡스의 헬리오그라피보다는 선명도가 좋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만들어진 이걸 인화라고 그러죠. 인화 상태가 이게 어디에다 프린트를 한 거냐면 종이에다 프린트를 했어요. 종이. 그러니까 현대 사진술의 그 발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종이질이 아주 요즘처럼 고급지도 아니고 이렇게 종이질이 이렇게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명성에서는 좀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현대 사진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포지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진 작업하는데 기본적인 게 네가 포지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티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프린트를 해야 이렇게 포지티브가 되는 형태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필름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티브 필름이 있고 포지티브 필름, 우리가 포지티브 필름은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슬라이드 필름은 인쇄 재판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쇄용으로 주로 많이 썼던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썼던 그런 필름이라고 보면 일반적인 필름은 네가티브가 가장 보편적인 필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네가가 되고 필름을 찍어서 현상을 하게 되면 네가티브가 되고요. 그 현상한 필름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야 이렇게 포지티브가 되는 이런 네가 포지법이 지금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런 네가 포지법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헨리 폭스 탈보트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의 그런 선명도나 이런 면들이 약간은 부족한 점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진술의 그 발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앞서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게리오라는 사람은 강강판을 어디다 발랐다고 그랬어요? 동판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그 상이 좌우 상하가 거꾸로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투명한 이미지 유리나 이런 데다 사용했던 건 이걸 뒤집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좌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지만 다게로 타입의 동판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 상하가 바뀐 거는 세워주면 되니까 교정이 가능하지만
좌우는 반대로 나왔고, 또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복사성이 없는데, 이 탈보 타입은 내가 포지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복사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현대 사진의 아주 기본적인 모든 방법을 다 구축해 놓은 사진 발명가가 탈보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작업한 걸 가지고 이게 아까 초반에 봤던 것보다 굉장히 선명도라든가 모든 게 좋아졌죠. 세계 최초로 뭘 했냐면, 이게 이제 자연의 연필이라는 그 탈보트가 24점의 그런 그 원판, 그 탈보 타입의 원판을 가지고 자연의 연필이라는 화보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그 사진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게르오하고도 많이 틀립니다. 다게르오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상업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 탈보트는 진짜 아주 깊이 있게 이 사진술에 대해서, 특히 거기에다가 사진에 대한 그 연구나 그 발전을 또 계속 꾸준히 노력했던 그런 사진 발명가 겸 최초의 사진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게르오는 뭐 자기의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작업한 건 없어요. 근데 탈보트는 이렇게 탈보 타입이라고 개명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탈보 타입의 그런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과정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자연의 연필이라는 이런 화보집도 만들어서 굉장히 그 하이 퀄리티의 사진집까지도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인데, 이게 1844년에서 1846년 동안 작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게 자연의 연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그 휴대용, 그러니까 후레쉬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자용 카메라 옵스큐라, 휴대가 편리한 그런 카메라 옵스큐라도 고안해, 그러니까 후레쉬를 사용하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고안할 정도로 그런 사진에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옵스큐라하고 카메라 루시다 배울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카메라 옵스큐라는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굉장히 규격도 크고 불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시다라는 건 정밀성은 옵스큐라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를 거뒀던 게 루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탈보트는 그런 여행용, 휴대하기도 편리하면서 거기에다 후레쉬까지, 인공가온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 옵스큐라도 고안을 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그 사람이 이 헨리 폭스 탈보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칼로 타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뜻의 칼로 타입, 그러니까 탈보 타입하고 다게르 타입. 왜 다게르 타입이 탈보 타입을 앞설 수가 있었냐라는 걸 보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결과론 쪽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과정 자체, 그게 뭐 탈보트가 만든 방법이 현대 사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그건 아직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뭐 또 무시한 거고, 일단 나온 뭐 복사성이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선명성이나 보존성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칼로 타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 제작 방법이 내가 포지법, 그래서 복사가 가능해서 현대 사진술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했지만, 다게르 타입은 복사가 없다, 복사성이 없고 필름이 없고 동판이 없기 때문에 좌우도 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종이를 최종이라고 사용해서 종이의 질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 해상력, 퀄리티, 디테일이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게르 타입은 강강판이 동판인 금속판이다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감까지도 묘사가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종이의 질이 떨어져서 선명성이 떨어졌는데, 다게르 타입은 그 또 이 정착법이 미완성이 돼가지고, 뭐 다게르 타입도 처음에는 그 소금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성이 좀 떨어졌지만, 그 탈보트가 만들어놓은 티오 황산소다의 탈보트래 존 러셀이 만든 발명해낸 그 정착법을 이용해서 보존성을 뛰어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탈보트도 처음에는 그 다게르 타입보다 더 보존성이 아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만들어 놨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암실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실에서 현상하고 뭐 이렇게 약을 넣다가 정착약에 집어넣기 전에
불을 켜든가 뭐 돌발 상황이 생겨서 빛이 들어가 버리면 상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이 꺼멓게 변해버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정착을 또 제대로 안 해주면 밖에 나와서는 괜찮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쭉 노래지면서 또 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정착의 역할인데, 그 정착량이라는 게 뭐냐면 빛 받은 은이 있고 빛 안 받은 은이 있으면 빛 받은 은은 검게 변하게 돼 있고 빛 안 받은 은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빛을 받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은들을 정착량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빼줘야 다시 빛의 밝은 대로 나와도 상이 변하지 않는데, 이 탈보트가 만든 사진은 초창기에는 정착법이 제대로 해결이 되질 않아가지고 이 상의 보존성이 상당히 떨어졌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게료가 만든 다게료 타입이 탈보트 타입보다 앞섰기 때문에 탈보트가 주장했던 내가 먼저 만들었다라는 우선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 1839년 8월 19일이 다게료 타입을 가지고 사진술로 인정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갖고 영국 타입이 있고 프랑스 타입이 있고, 또 영국 사람들은 사진의 종주국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겠죠. 하지만 또 두 가지 형태의 사진술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세 명의 사진 발명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